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FA50의 아르헨티나 수출을 발목 잡고 있는 영국의 금수 조치입니다. 우리나라가 경공격기 FA50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려던 계획이 점점 꼬여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예산 부족 때문에 지지부진하던 사업에 영국이 제대로 재를 뿌린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이 아예 무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 전문 언론사인 제인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해외 사업 임원이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에게 영국 정부의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FA50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서한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10월 30일에 아구스틴 로시 아르헨티나 국방부 장관은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FA50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해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늘 우리는 FA50의 부품을 생산하는 영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판매 금지를 하고 있다고 통보한 것을 알게 됐다. 새로운 제국주의의 표본이다. 그러면서 로시 장관은 카이로부터 받은 공문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수신자는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이며 발신자는 카이의 해외 사업 담당자로 돼 있는 공문이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FA50의 부품 중 6개가 영국에서 만들어지며 이에 대한 수출 권한은 영국 정부에 있다. 그런데 영국은 아르헨티나에 대해 무기 금수를 내린 상태다. 카이는 영국 부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내용입니다. 무기 금수 조치는 어느 국가에서 자신들과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적성국으로 분류된 국가로 자신들이 만든 완제품 혹은 자신들이 만든 부품이 들어간 무기체계를 판매 금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FA50에는 영국에서 생산한 전투기 관련 부품이 탑재되어 있으며 영국은 이를 아르헨티나에 팔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럼 영국은 왜 아르헨티나에 금수 조치를 내린 것일까요? 이는 1980년대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벌인 포클랜드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남대서양의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을 놓고 1982년 전쟁을 벌였습니다. 과거 대영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아르헨티나 최남단에 위치한 포클랜드 섬을 아르헨티나가 영유권을 주장하며 기습 점령을 하게 되고 당시 경제적으로 최악의 위기에 있던 영국은 마가릿 대처 총리가 공격을 결단해 영국에 국운을 걸고 포클랜드를 두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으로 양측에서 전사자가 영국 258명, 아르헨티나 649명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대아르헨티나 무기 금수는 이때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영국의 승리로 전쟁은 끝났고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전쟁에서 패했지만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영국은 포클랜드 섬을 지키기 위해 유로파이터 타입은 4대를 포클랜드 섬에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계속된 경제난으로 1960년대 전투기인 A4 스카이호크를 아직도 주력 전투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영국이 포클랜드 섬에 배치한 4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A4 스카이호크로 도저히 상대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아르헨티나는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공중전력의 현대화를 위해 전투기 구매를 물색하였고 이에 한국에서 개발한 가성비 좋은 FA50 경전투기 8대의 구매를 지난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납 형식으로 구매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FA50은 카이에서 당초 초음속 고등훈련기로 개발을 하였으나 향후 로우급 전투기로 활용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개발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노후돼 퇴역하는 F5 전투기로 인해 공군 전력의 공백을 우려해 이 역할을 해줄 로우급 전투기로 활용하려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FA50은 다양한 국가에서 가성비 좋은 전투기로 활약하고 있으며 FA50을 도입한 필리핀은 반군 소탕 작전에 FA50을 투입하여 강력한 성능을 확인하였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극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아르헨티나는 어려운 경제 사정에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대등하지는 않지만 괴롭힐 수 있는 수준의 전투기 FA50이 눈에 딱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은 FA50에 들어간 6개 주요 영국제 부품을 문제 삼으며 금수 조치를 결단하게 됩니다. 정확히 어떠한 부품이 들어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부품을 공급하는 영국에서 수출을 금지하면 아무래도 FA50이 한국산 전투기라 하더라도 판매가 불가합니다.
아르헨티나가 F-50을 발주할 경우 그때부터 전투기 제작에 돌입하는데 영국은 6개의 부품 제공을 거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체품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비행기는 아주 정교한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핵심 부품들은 아예 교체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금수 조치로 인한 방산 수출에 적신호가 들어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터키의 K9 자주포를 판매할 당시 독일의 금수 조치로 인해 판매가 불발될 뻔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심장인 엔진은 독일 MTU사의 MT882를 STX 엔진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터키의 크루드족 탄압으로 독일이 금수 조치를 시행한 것입니다. 이에 수출이 날아갈 뻔하였지만 당시 우리 정부가 독일 정부와 끈질긴 협상 끝에 엔진은 무기의 완성품이 아니라는 논리로 겨우 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케이트 흑표를 라이센스 생산하는 터키의 알타이 전차도 마찬가지로 독일의 금수 조치로 인해 독일산 파워팩 탑재가 어려워 다방면으로 파워팩을 알아보았지만 도입에 실패하였고 기초기술이 좋지 못한 터키는 엔진의 자체 개발에도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케이트 흑표 3차 양산분에 투입될 국산 파워팩을 수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경우도 이스라엘의 입김이 작용해 미국과 우방인 중동 국가에도 미국의 첨단 무기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위산업은 단순 국방력뿐만 아니라 정치와 외교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분야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핵심 부품과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통해 판매, 운용의 종속관계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러시아 그리고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나라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대체제를 찾기 쉬운 부품들은 사실 금수 조치가 전혀 먹히지를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부품으로 대체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엔진, 전차의 엔진, 레이더 등 핵심 부품들은 얼마든지 금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기의 사용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무기체계, 특히 항공 분야의 무기체계는 미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부터 미사일까지 거의 대부분 미국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과 국지전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F-35A와 F-15K를 즉각 투입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출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독자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KF-X의 경우 미국의 허락 없이 출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엔진은 미국 GE의 엔진을 사용해 판매는 미국이 금지하는 국가에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차의 파워팩, KF-X의 A사 레이더, 각종 유도미사일의 시커, 각종 무기체계의 독자적인 전투체계와 데이터 링크 등 점차 다양하고 미국, 러시아 등 소수의 나라들만 개발이 가능한 하이테크 영역까지 독자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무기의 종속에서 탈피하고자 말입니다. 서두에 아르헨티나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새로운 제국주의의 표본이다라며 무기의 종속을 한마디로 정리하였습니다. 영국 정부의 금수 조치 발동에 대한 협상을 잘 마무리한다면 다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정부의 신속한 협상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